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 경희대학교에 대해서 수시 분석 및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매우 다양한 등급대 학생이 선발되는데요. 과연 경희대는 어떻게 합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절대적인 비결은 없으며 대학 합격의 준비를 돕고자 방송을 찍습니다. 주관적인 의견, 평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선 경희대학교 지원 자격입니다. 경희대학교는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습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졸업 연도가 상관이 없지만 지역균형의 경우는 올해 고3 졸업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수생을 피해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많이 궁금해하시는 복수 지원인데요. 경희대는 최대 5회 복수 지원이 가능하며 전형마다 한 개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경희대학교 대표 전형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작년에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하였지만 이번 연도 학생부 교과 70%와 교과 종합평가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교과 종합평가는 교과 학습 발달, 즉 세특과 그 교과 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정량적인 평가로 1등급이면 몇 점, 2등급이면 몇 점 이런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등급과 편차도 보고 원점수도 보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도 보면서 숫자로 된 학업 역량과 글자로 된 학업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경희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교과로 가든 종합으로 가든 생기부 내의 세특 관리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과거에 인문 2명, 자연 3명, 예체능 1명에서 선발된 것과 달리 이번 연도는 3학년 재학 인원의 5%를 선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명인 학교가 있다면 과거엔 6명을 추천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5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3의 인원수가 그 이상이라면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작년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 학력의 기준입니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수능 최저 기준은 변화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대학 레벨에 비해서 높지 않아 수능 최저 충족률이 다소 높은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상위권 교과 전형 수능 최저 대학에서 유심히 바라봐야 할 점은 3개를 준비하는 대학 중에 경쟁을 하느냐 혹은 2개를 준비하는 대학 중에 경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희대급 이상 혹은 라인에서 수능 최저를 3개 준비하는 대학은 고대 학추, 서강대 고교장, 성균관대 학교장, 중앙대 지역균형, 시립대 지역균형입니다. 수능 최저를 2개 보는 대학은 외대, 경희대 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당연히 3개보다 2개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쉽고 탐구 1개를 반영하는 경희대학교의 경우 내신 1등급 중후반 친구들이 2개 합 5를 맞추지 못해 탈락하게 되는 퍼센트는 매우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학년도 경희대 입시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률 또한 발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80% 정도, 즉 5명 정도의 4명이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출 학생들도 많으니까 무리해서 대학 올렸어야지 라는 방법이 통하지 않는 대학이 이 경희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대학교 혹은 학과는 매우 높은 학과이거나 혹은 학교 레벨에 비해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은 학교일 때 발생되는 것이지 경희대처럼 대학 레벨은 높은데 수능 최저가 높지 않다면 수능 최저로 인해 흔들 수 있는 입결의 파도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할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의치한 약의 교과 전형의 선발입니다. 과거에 2022학년도 고교 연계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았던 의대, 치대, 한의대, 자연, 약대의 경우 올해 직윤에서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즉 내신 최상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고 교과 세특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이렇게 지역 균형을, 그렇지 않고 서류로만 비빌 수 있다는 학생은 네오 르네상스로 넣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가 가능하다면 저는 지역 균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의치한 약수는 정말 너무 높은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유기적으로 전형을 변경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점수를 예측하기 위해선 수많은 자료들을 예상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주변 학교의 변경 사항입니다. 우선 경희대보다 살짝 위에 있는 서성한 라인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교과 100%라고 봐도 무방하오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의 정성평가 2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교과 전형이라고 보기 다소 어렵습니다. 또한 작년에 국수탐 2과목에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수능 최저가 변경되었으며 과탐을 잘하는 인재를 뽑겠다는 수능 최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한양대학교까지 보게 된다면 서성한 라인에서 보편적으로 1.5등급까지는 서성한 라인에서 끊어질 듯 합니다. 그러면 1.6등급 때부터 중앙대를 잡고 경희대는 중앙대와 비슷하거나 살짝 아래의 입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성한 라인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미끄러질 것을 대비해서 2개 합 5인 경희대를 바치는 경우가 다소 있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인원이 고등학교 인원수에 따라 늘어난 만큼 충분히 경쟁률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충원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3개 합이 2개 합 위의 대학이 존재할 때, 그리고 내가 2개 합인 수능 최저를 가진 대학교를 쓸 때 인기 학과 위주로 충원율이 많이 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문 최고의 인기 학과인 경영 477%, 미디어 학과 450%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권에 있는 대학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인하고 학교의 위치, 경쟁률, 충족률, 고교 연계와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같은 수능 최저 등등등을 고려했을 때 작년의 방송에서 이렇게 등급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고 이번 연도 입결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맞는 것도 있었고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만 10개 대학교 중에서 9개 대학이 빅토리가 계산한 오차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생활과학대 같은 경우는 아동가족, 주거환경, 의상학 등 타 대학에 비해 지원자 분포도가 커서 예상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이번 연도에는 면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균형 교과 반영 방법 중 교과 70% 정량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은 국수영사, 한국사 교과 전체, 자연은 국수영과 교과 전체, 예체능은 국영 교과 전체 등급을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은 상위 3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학년별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고 진로 선택 3과목 미만일 경우는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한다고 합니다.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은 80%로 하고 ABC로 나오는 과목은 20%로 하고 졸업자는 전학년,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한다고 합니다. 경희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합격자 99.7%가 A등급을 받았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는 큰 영향력은 없을 듯 합니다. 경희대학교 교과 산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결론을 말씀드리겠으며 추후에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자신의 성적을 대입하고 경희대학교 교과 점수 산출을 하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진로 선택 과목 20%가 들어가고 3개가 A가 나오면 만점인데 경희대학교 학생들은 거의 다 3개를 A를 가지고 오니까 이 점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 선택 과목 점수가 필요한데 인문계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점수 그리고 이수 단위를 다 더합니다. 이렇게 다 더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6점, 3등급은 89점으로 이렇게 치겠습니다. 국어가 2등급이 하나, 둘, 셋, 그리고 3등급이 하나니까 96점이 3개, 그리고 89점이 하나에 곱하기 4를 총 이수 단위로 나누고 거기다가 곱하기 0.8을 하면 됩니다. 수학은 3등급이 3개고 2등급이 1개니까 89점이 3개, 96점이 하나 이렇게 영어랑 사회 총 하게 되면 위의 학생 점수는 74.0394가 되고 여기에다가 진로 20점을 더하면 94.0394점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교과 종합평가 30점이 들어가게 되니까 위의 학생 점수는 65.82758 점수이고 만약 교과 종합평가를 만점, 30점 만점을 받았다면 이 친구 점수는 95.8275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국어든 수학이든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된다라는 점과 3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너무 커서 교과종합평가가 훌륭하지 않으면 3등급 친구들은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종합평가 30%에 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는 2023학년도 변화된 생기부 공통평가에서 경희대를 비롯한 5개의 대학이 평가를 새롭게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송을 예전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이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 전형에서 종합 전형처럼 세특과 교과 성적을 보겠다는 겁니다. 전 과목 공부를 다 잘하는가, 성적은 상승하고 있는가, 목표 의식은 있는가, 즉 학년별로 진로를 위해서 뭐가 되고 싶은지가 명확한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자 교과서나 독서를 꾸준하게 했는가, 자연스레 수업 내용은 잘 따라왔는가, 지식은 확장해 봤는가, 즉 단순한 배움을 넘어서 그것을 응용해 보았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는가. 이것을 다 한다면 교과 수업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은 당연히 보이실 겁니다. 정리해 보자면 경희대가 좋아하는 세특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과 공부를 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독서를 하고 그래서 탐구를 해봤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내가 실생활에 응용해 보았어요가 본인의 수행평가라면 경희대가 좋아하는 세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 척도는 종합전형 평가 척도와 다릅니다. 교과 종합평가 척도는 A, B, C지만 종합전형 평가 척도는 S, A, B, C, D, F로 6등위입니다. 이 때문에 교과 종합평가가 있다고 한들 작년과 등급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수와 보통, 보통과 미흡의 차이는 이렇게 5점씩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 또한 방송을 찍어 놓았으니 이렇게 깊게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요소를 보게 되면 과목은 적절하게 선택하였고 이수한 과목 수는 얼마나 되는가, 즉 이수한 과목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많냐 이 말입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지, 수준 높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은 받았는지, 일반 선택 과목만 공부를 잘했는지,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공부를 잘했는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표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학생인지 본인 생기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간판 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이자 빅토리 입시랩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보내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작년과 바뀐 게 굉장히 많습니다. 4배수에서 3배수로 변경이 되었고 수능 최저가 사라졌습니다. 2022학년도 경희대의 경우는 교과 100%인 고교 연계 전형과 종합 100%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동일한 수능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자의 범위가 매우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역 균형 전형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우 지균에서도 교과 30%가 있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수능 최저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생기부가 좋지 못하나 성적이 조금 괜찮은 학생들은 지균을 써야 할지 네오를 써야 할지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배수에서 3배수로 1단계 합격자가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작년보다 1차 입구가 적어졌다는 뜻이고 내가 성적이 모자라지만 생기부로 어떻게 해보겠어가 이젠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수능 최저의 삭제로 인해 작년의 서류 레벨보다 올해의 서류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중 한 곳이라 경쟁률의 허수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다소 부족하지만 경희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4배수의 위험 그리고 전공 적합성의 다양화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연도 역시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전공 적합성의 다양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부모님 혹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희대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을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문과대학 서울 캠퍼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경희대학교는 친절하게 이렇게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문, 사학의 경우 3, 4, 5등급이 많이 몰려있기보단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극초반까지 많이 쏠려 있습니다. 평균은 이렇게 2.5등급을 가리키고 있으나 저 평균은 이렇게 나와 있는 외고 특자사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포도를 보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반면에 영어 영문학과나 응용 통번역 같은 경우는 1등급 중반의 비율보다는 3, 4, 5등급의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고의 느낌보다는 서류가 매우 뛰어난 외고 특자사의 학생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예로 2022학년도 합격자 평균 성적이 이렇게 영문학과 합격자 서류가 91.9로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서류가 뛰어나게 준비한 학생들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대학교 국제 캠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대학 서울 캠퍼스에 비해서 1등급 중반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3국어 준비가 일반고에서 쉽지 않다는 점과 외고의 특성상 전공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어 학과의 경우 4등급부터 5등급이 합격자의 70% 이상입니다. 서류는 8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런 점들을 보아 외국어 대학은 외고만큼의 서류가 나와 있어야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일반고가 가장 많이 선발한 학과는 없을까요? 바로 경영대학이 그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가장 많이 준비하는 학과이지만 가장 어려운 게 경영학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서류 평가 부분에서도 91.7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경영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가 왜 경영을 준비하고 경영학과를 와서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나의 꿈을 이룰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 일반고에서 많이 준비하고 합격하는 대학들을 조금 이렇게 추려보았습니다. 기계공학과를 비롯한 공대와 컴퓨터 계열과 전자 계열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들 혹은 학생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합격자 평균 등급이 보기에는 수월하시겠지만 저 수많은 X 표시들을 보시면서 이 학생들은 왜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을지 그리고 나의 경쟁자들은 정말 일반고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학과를 다 정리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또 궁금하신 학과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분석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오르네상스 전형, 경희대가 좋아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본인의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있지 않다면 3학년 때 넣어야겠지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업 역량이 꼭 성적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성적적인 부분은 학업 성취도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올라가는지, 전교과는 다 준비하고 있는지, 전공 관련된 과목은 이수했는지 등등을 보고 있습니다.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부분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독서해 보았는가? 그래서 확장해 보았는가? 그게 교과 수업과 연계되었는가? 이며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세 번째 탐구 활동에서 교과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탐구 활동 적절하게 참여해 보면서 우수한 결과물을 산출해 보았는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성적 잘 나온 학생, 지식 습득을 위해서 독서하는 학생,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 탐구에서 나만의 우수한 결과물이 나온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미하게 바라봐야 할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학교 수준이 높아 혹은 학교 평균이 이렇게 너무 높아 한 문제만 틀려도 3등급이 떠버리는 이러한 학교가 있을 겁니다. 인원수는 적은데 학교 문제는 쉽고 혹은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 99점인데 4등급이 떠버리는 학교 이러한 학교들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을 입학사정관님들께서는 이렇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표준 편차 15 내외로 비교적 작다. 표준 편차 15를 중심으로 잡는가 봅니다. 그리고 전교생 전체가 열심히 공부해 평균 성적이 높다. 평균 성적이 보통 80점대 초중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수가 90점대인데 이 학생이 3, 4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3, 4등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업 성취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즉, 본인의 학교가 표준 편차가 15 내외이고 과목 평균이 80점대 초중반인데 본인이 90점대 이상의 원점수를 가진 과목이 있다. 이러면 내가 내신이 4등급이 나와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편차와 평균을 가진 학교들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등급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기 다소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원수가 적어서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급이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과목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은 상황이겠지요. 입학사정관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화학 원점수가 95점, 97점으로 절대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한 것도 아닌데 한 명밖에 1등급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2등급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이거를 2등급이라고 너 1등급보다 공부 못했네? 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 또 하나 바로 전공 적합성 30%입니다. 빅토리에서 경희대학교에 보내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성적이 조금 혹은 아니면 많이 모자랄지라도 전공성을 끝까지 깊게 가져간 일반고 학생, 진로를 한 방향으로 꾸준히 정하여 내가 배우고자 하는 학과의 커리큘럼을 정확히 이해한 학생, 그런 학생이 경희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많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교과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호기심이 없더라도 만들고 그걸 해결하려고 독서하고 탐구 시작, 그걸로 문제 해결하고 그 결과값이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 학교에서 이거 실생활에 응용된 거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수행평가로. 그래서 응용해보고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일반고에서 해보니까 실패하더라. 왜? 배움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 경희대학교에 가서 공부해보려고 해요. 나 좀 뽑아줘요.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꼭 반드시 커리큘럼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경희대학교 전공 가이드북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는 어떤 점이 다르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생활기록부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가리키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회계나 금융에 대한 부족함은 없는 건지 잘 찾아서 수행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적합성 별거 없습니다. 전공적합성은 수행평가이고 수행평가가 생활기록부이니 최선을 다해 학교 생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공적합성에서 유의미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은 바로 진로 선택 과목 및 추가 이수의 노력입니다. 위에 이 3명은 경영학과에 합격한 3명의 학생의 교과 이수표입니다. 이거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추가 이수 과목은 없는데 기초 과목이 우수한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학생은 추가 이수 과목이 있는 학생입니다. 입학사정관은 이 3명을 모두 좋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이 궁금해할 만한 자료입니다. 어려워서 피했는가? 아니면 없어서 들었는가? 입학사정관님들께서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었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와 학생의 과목 선택 현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도망간 건지 아니면 없어서 수업을 못 들었는지, 못 들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지식의 갈증을 해결해 보았는지, 공동교육과정도 없어? 그러면 진로활동에서 해봤던지 아니면 동아리에서 해봤던지, 내가 지식의 갈증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어,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전 정신이고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겠지요. 게다가 교과 세특에서 과목 선택의 이유, 진로의 명확성이 드러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수한 결과물이고 자기소개서 소재의 엔딩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성입니다. 인성평가를 탁월하다, 우수하다 이렇게 나누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경희대는 협업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능력, 도덕성, 성실성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것을 제가 해석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랑 항상 함께 해보았니? 타인을 잘 설득하고 토론해보았는가? 공동체가 나로 인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는가? 봉사활동은 준수한가? 그리고 행특도 괜찮은가? 2학년 담임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담임선생님이 평가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잘 적혀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일방적으로 남을 도왔다, 나 짱착해가 아니라 나로 인해 공동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고 공동체의 우수한 결과물이 나로 인해 완성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점이 생기부에 들어가 있으면 탁월이라는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다 보면 학생의 성향이 보입니다. 공동체 정신이 뛰어난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인성평가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은 미래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전 가능성이라는 평가 요소는 단순하게 한 개의 평가 요소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학업 역량의 발전 가능성, 즉 성적의 상승 곡선, 전공적 합성의 발전 가능성, 즉 탐구활동의 심화 등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경희대학교에서 좋아하는 학생들은 비단 학업 역량과 전공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내 진로에 관련이 없는 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또한 전공과 관련이 없는 독서라도 다양하게 하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교과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공동체 활동을 하다 어려움이 생긴다면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리더십이라는 것이 단순히 반장부반장이라서 리더십을 평가받는 것이 아닌 내가 타인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어떻게 주도하는지를 묻는 과정이 자율활동에서 단순하게 반장했다고 써져 있는 것보다 그 리더 활동을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또한 전공에 관련된 활동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기획하였고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는가를 묻는 평가 요소입니다. 분명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부족함도 있을 것이고 성공보단 실패를 맛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성과를 내려 도전해보고 그 도전 속에서 학교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전공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공동체의 목표 그리고 나의 목표를 위해 전공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일 것입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4대 요소가 제 생기부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진로도 명확하지 않았고요. 활동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죠? 라고 고민하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성공만 하고 온 학생들도 없을 것이고 완벽한 학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설령 완벽한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은 나의 경쟁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년 간의 연결고리가 부족한 부분, 자신의 장점이 부족한 부분, 내가 뽐내고 싶은 부분들은 자기소개서에서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가장 좋은 활동은 학년간 꾸준히 전공에 관련하여 심화 발전된 활동이고 그 결과값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제약적이고 공동체 활동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연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설명하여 본인의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보충 설명을 해준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생각해 주세요. 경영학과에 지원했다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경영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일 것이다. 그 중에서 나는 경영에서 이러한 점들을 배우고 싶었고 꼭 경희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해서 이러한 인재가 되고 싶다. 꼭 경희대여야만 한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실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경희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경희대는 전공에 대한 다양한 역량, 재능이 있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전공에 대한 다양한 역량을 생활기록부 곳곳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전공성을 강하게 가져간다면 비록 내가 일반고 3등급이라도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